안녕하세요. 범바라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 MG손해보험 전격적으로 영업정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교보험사, 그러니까 일단 브릿지를 연결해서 자산을 순차적으로 좀 이동시키려는 그런 방어막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선제적 조치로 영업정지, 그러니까 신규 가입을 일단 블로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막아야죠. 여기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가입을 했는데 자기 돈 날릴 수 없잖아. 지금 영업정지 당하는 형편이라서 여기 기존 가입자들은 재보험금 어쩌죠? 라는 정말 황당한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빨리 MG손해보험이 새 주인을 찾아서 이 보험회사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신규 계약부터 막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약자는 무려 MG손해보험이 125만 명입니다. 어마무시하죠. 100만이 넘어, 100만이. 우리 또 자산이 4조 3천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빠그러지기 시작하면 거의 그냥 금융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 손해보험,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험회사가 또 PF 영역에 엄청난 또 돈을 때려박아서 PF 부실 논란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 보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금융권까지 위기가 확대되는 그런 어떤 양상 속에 있는데, 이 보험이라는 게 함무라비가 없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 보험의 개념이 있었죠. 깜짝 놀랄 정도인데, 왜냐?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이동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해상무역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 바다 환경이라는 게 불안정성, 언제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 불고 그 당시 일기예보가 없었으니까 그냥 못 먹어도 고야, 그냥 닷을 올리고 순풍에 돋다는 듯이 그냥 가는 것이 그런 어떤 해상 루트였는데, 갑자기 물건 가득 실은 그 무역선이 침몰하게 되면 그냥 한 푼도 못 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험이 여기서부터 발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상선단이 전몰하더라도 보험금은 건질 수 있게, 그런 어떤 개념에 의해서 보험이 생겨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한국의 이 금융 대란을 충분히 야기시킬 수 있는 내관이 이게 보험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이 다치게 생겼어. 결국 금전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2금융권까지 이런 어떤 리스크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저축은행이 많은 수요자들이 저축은행 어떤 이 건전성 때문에, 그리고 예금금리가 워낙 낮아지는 바람에 돈을 맡기질 않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100조 원도 지금 붕괴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지금 금리를 서둘러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를. 지금 시중은행은 금리를 오히려 낮추고 있는데 2.8에서 3.0, 3.2 정도까지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옛날에 저축은행은 그래도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이 시중은행보다 조금 높은 금리로 사람들을 유인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 맡길 수 있는 이 자본의 어떤 유입이 계속적으로 차단이 되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지금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중은행은 배째라 이거 아니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5대 은행 하면 그냥 딱 뇌리에 각인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이 예금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추고 주담대 금리는 그대로 보합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예대금리차가 공시 시작 이후에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고요. 예대금리차는 1.38에서 1.5 정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국 시장의 이 금융권 자체의 어떤 예금금리의 어떤 혜택이 없으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 냄새를 잘 맡아. 그러니까 한국 돈을 한국은행에 맡겨봤자 뭔가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중동에서 오신 분들, 사장님, 한국 돈으로 월급 안 받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고. 와, 수준도 높네. 그만큼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거의 현물 거래되다시피 기존 통화가치 수단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 해외 송금 방식에서 실시간으로 이체가 되고 수수료도 적어. 0.1에서 0.3.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체류하면서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양상으로 지금 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면서 뭐 붕괴될 거라는 어떤 불안한 전망까지도 많이 나왔어서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뭐 조마조마 새가슴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다시 불장 올 거다 늘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영국 무역 협상 그리고 미중 협상이 오늘 새벽에 아주 극적으로 잘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보면 뭐 비트코인 지금 1억 아마 6천까지 찍을 가능성 높고요. 이더리움 뭐 30%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테더, XRP, 리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도지코인도 뭐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코인이 상당 부분 기존의 화폐 시장을 완전히 바꿔낼 거다. 뭐 이더리움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간 뭐 30% 올라서 2021년 최고를 지금 찍고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은 오늘 관세 단판에 운명 달렸다 했는데 새벽에 뭐 좋은 소식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이 치킨 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윈윈으로 가기로 거의 뭐 협정을 마무리 지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과 XRP 등 뭐 알트코인 역시도 매서운 강세를 보일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미국 나스닥은 거의 폭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미중 협상이 조금 빠그러지면 어떻게 되나 하고 좀 관망세를 보였다가 전격적으로 뭐 극적 타결이 뭐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긍정적인 어떤 이 중국에 대한 관세 거의 한 10%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영국 수준으로 좀 갈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가상화폐가 팍팍 뛰니까 스트래티지가 지금 뭐 비트코인하고 딱 연결된 그런 어떤 주식 종목 아닙니까? 오늘 데이마켓에서 425달러까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역시 영국 자동차 10% 관세, 그러니까 미영 무역 협정이 긍정적으로 종결이 되면서 이게 중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미중 제네바 협상에서 첫 무역 협상이 아주 긍정적으로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서 협상은 뭐 매우 생산적이었고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스콧 베센트는 뭐 유명하죠. 머스크하고 서로 뭐 거의 뭐 프로레슬링을 능가하는 엄청난 다툼이 있었다고, 트럼프가 중간에서 이걸 말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좀 굉장히 난감했던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됐었는데, 아무튼 뭐 스콧 베센트가 뭐 펀드 매니저 출신이니까 뭐 이런 상황을 좀 잘 조절해 가지고 관세 부분도 좀 잘 이 탄력성 있게 조절을 한 바람에 10시간 마라톤 협의를 거쳐서 트럼프가 결국에는 뭐 큰 진전을 이뤘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내릴 정도로 미중 무역 분쟁은 거의 이제 뭐 꼬리를 감추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20% 올랐던 미국 나스닥 시장이 20% 반등하고 올해 다시 20%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엿보입니다. 나스닥이 지난주에 0.00% 거의 뭐 보합으로 간보기 장세였는데, 뭐 오늘 새벽에 이런 뭐 호재가 터졌으니까 한 3, 4% 정도 더 오를 가능성도 높고요. 뭐 엄청난 폭등이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거의 뭐 $300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지금 많은 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택시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7, 8월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자율주행의 이 기대감이 거의 뭐 도파민이 터지듯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머스크가 그동안 뭐 정부 효율 위해서 공무원들 대량 해고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동을 걸었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해고를 당하게 될 어떤 위기에 처했었어. 그만큼 테슬라 이사회에서 빨리 돌아와라, 백악관에서 테슬라로 돌아와라 경고장을 날렸는데, 머스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 CEO 교체하겠다는 말 놀래가지고 지금 뭐 그만뒀죠. 확실하게 지금 선을 딱 껐는데, 테슬라가 오늘 데이마켓에서도 뭐 예상대로 $311, $300 첫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뭐 거의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거의 9.43%, 뭐 10%가량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마 400, 500선까지 충분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크래프톤과 위메이드, 뭐 게임 회사와 AI 협력을 또 해나가고 중국 시장이 다시 뚫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칩 조금 성능을 낮춰서 수출 가능하게 됐으니까 엔비디아도 역시 뭐 2% 지금 데이마켓에서 $119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머스크와 젠슨 서로 어떤 각자 캐릭터가 달라요. 머스크는 혁신, 젠슨은 좀 현실적 분야에 집중하면서 갔는데 결국 깃발
꽂는 어떤 교집합적인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고, 이렇게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미국의 자본시장을 엄청나게 지금 속도감 있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좀 아쉽죠. 2500선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합 상태로 머물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호재를 좀 제대로 탁탁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좀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고스란히 지금 외국인 해외 자본이 그만큼 한국에 안전하게 착륙하지 못하고 그냥 우회해서 빠져나간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씩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지금 환율 문제가 가장 이 한국의 아킬레스, 경제 근간을 좀 붙잡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건 1,400원까지 지금 갈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1,320원까지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오르고 있잖아. 지금 98, 7까지 떨어졌었는데 100.56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평가 절상, 그러니까 달러에 비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 기조가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달러가 좀 강세가 좀 꺾여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무역 협상이 환율 협상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평가 절상 압박받는 거 뻔하고, 지금 수출 기업들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지금 뭐 상당히 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비용 이 증가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뭐 물론 뭐 어떤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는 뭐 달러가 올라가면 또 이 환차익이라는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또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에 떨어지는 달러 위안화, 이런 어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어떤 원화의 위치라는 게 굉장히 지금 자본시장의 커다란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매물 추이가 오늘 83,000건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 매매 회전율이 빨라져서 매물이 지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간보기 장세예요. 이 상황에서 대선과 맞물려 있고 지금 미중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까에 따라서 한국 아파트 시장이 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이렇게 간보기 장세로 매물을 살살살살 빼고 있는데, 등 뒤에 감축의 매물은 상승세 반영한 심리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조정 기간이 빨리 올까? 급박하게 찾아오면 그 집값은 완전히 빠그러지는 거니까. 간보기 매물 조정세로 들어와 있는 거고, 자산시장은 자본시장 등산에 밀릴 가능성 아주 높아요. 그래서 보다 좀 예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100% 내 자금 들여서 내 집 마련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임대나 공공이나 여러모로 좀 틈새를, 초기 비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루트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분형 모기지도 옛날에는 좀 터부시 됐었는데, 충분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초기 비용을 좀 줄여서 이후에 나름대로 내 집으로서 깃발 꽂을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억 8천 정도 되는 자기 자금으로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충분히 열릴 수가 있다. 물론 뭐 정부와 지분 나눠서 주택 소유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뭐 하면 어때요? 어느 정도 내가 퍼센테이지 먹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100% 내가 내 집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한 60, 70% 정도 내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자본시장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토지임대부주택이 뭐 그동안 굉장히 뭐 많은 비난을 받아왔는데 뭐 굉장한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평균 경쟁률 40대 1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 저비용으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또 이후에 내가 몇 퍼센트, 70% 정도 뭐 내 소유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유익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공공분양의 사람들이 뭐 8만 명, 10만 명 정도 몰리는 거, 이거 하남교성 같은 경우는 송파권과 딱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 4억대 뭐 분양가로 접근 가능하니까 충분히 또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 이것도 좀 유심히 들여다 보셔야죠. 10년 뭐 쓰고 내가 다시 이제 공가 전환되는 그런 어떤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건데, 수원 쪽에 그래도 좀 입지가 괜찮고 또 나름 브랜드 네이밍이 있는 곳들 분양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오늘 날짜죠. 그래서 잘 좀 들여다 보시고요. 수원 인계동의 레미안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순이 집집도 뭐 역대급 뭐 집들이 뭐 5월달에 6월달에 걸쳐서 많이 나온다고 예상이 되는데, 300만 명 광풍이 불었던 동탄 쪽, 동탄역이 가까웠던 디에트리 퍼스티지 역시도 줍줍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3, 4억대 분양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디에트럴 퍼스티지 옆에 있는 그린 코아 더 베스트가 12억 4천, 13억 정도 하니까 거의 뭐 9억에서 10억 정도의 시세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탄역 롯데캐슬 역시도 294만 명이 신청했던 3억대, 4억대 분양가에 지금 시세가 16억, 17억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어떤 시세 방어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자산시장, 한국 아파트 시장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뭐 지분형 모기지나 공공분양이냐, 분양가 상한제나 뭐 무순이나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최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중 협상이 아주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은 엄청나게 상승,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서학개미로 또 가상화폐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뭐 두근두근 뭐 새가슴 됐을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반토막 났을 그런 어떤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의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시장의 이 대변화, 과연 이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아파트 값은 대조정기에 접어들 가능성 아주 높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목독과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